제이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늘 묻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지만 킴벌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이슨, 저는 37세 유부남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양복점을 운영해왔고 장남으로서 제가 물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저는 지점을 맡아 경험을 쌓고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테일러샵의 오랜 브랜드와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합당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킴벌리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쇼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킴벌리는 위엄과 쾌활함을 유지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통해 그녀의 손님을 보내 그녀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민형어 덕분에 저희 지점은 많은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이 이전에 전체 드레스 세트를 구입하셨군요. 귀하의 추천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민형어에 주목하세요. 고객이 우리 드레스를 입으려면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민형어가 나에게 상쾌한 미소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올해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4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강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킴벌리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31세의 킴벌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했습니까? 내가 킴벌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엄마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셨고 내가 킴벌리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와 연애 경험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서 걱정한다고 부모님이 종종 데이트를 제안했지만 나는 단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경험이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고 싶고 예전에 전통의상 공방에서 킴벌리를 만났을 때 매력적인 미소의 킴벌리 우아하게 옷을 입은 마네킹 알고 보니 킴벌리는 수련 중에 전통의상 입는 법을 배웠는데 수줍음이 많아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다가갔다. 민형어는 1년 동안 사귄 후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민형어가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지만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형어는 평범한 배경의 민형어가 아니고 30대인 그녀가 정말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기네 제이슨, 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첫 아이를 낳으면 35살이 넘을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불평도 많이 했지만 생각은 꽤 구식이었어요. 킴벌리는 차분했어요. 고상하게 전통의상을 입은 세련된 여인. 요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대에 출산하는 여성은 많지 않죠. 그날 킴벌리를 사랑했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순백의 킴벌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레스와 새빨간 립스틱.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엄숙하게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멋진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곧 난임 치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긍정적으로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스트레스로부터 민형어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민형어가 슬픈 표정으로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한테 제이 당황해서 헤어지자 왜 풀린 얼굴로 킴벌리가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임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난 내 만족만 했을 뿐이야. 킴벌리가 이 정도까지 밀어붙인 걸 오늘까지 몰랐어. 최악의 상황도 괜찮았다고 느껴 이혼하자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에 대해 기뻐하셨습니다. 제이슨, 잘했어요. 우리는 곧 당신을 위해 좋은 짝을 마련할 것입니다. 킴벌리는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리그에서 우리 제이슨과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킴벌리에 대해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자 부모님은 눈에 띄게 움찔하더니 헤어지려고 했는데도 말이 없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 이후는 킴벌리 잘못이 아니라고 느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민형어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마쳤고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시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밤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직후에 그럴게요. 저녁 식사 전에 미용실로 가니까 레스토랑에 가는 게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침착하게 대답했어. 내일부터 그날 일을 하려고. 킴벌리는 이 지점에 없을 거야. 손님들은 정말 그녀를 그리워할 거라 장담하지만 결정된 것은 정해져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공허함을 감출 수 없다. 나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마치고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나와 킴벌리가 만났던 이 레스토랑은 잡지에 자주 소개되고 평점도 높은 유명한 곳이죠. 분명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마지막으로 킴벌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킴벌리가 갈 때 먼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해서 함께 술을 마신 줄 알았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고 민형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온 것은 이후에 갈 수 없다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나는 일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실망스러웠다. 내가 와인 외에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민형어는 나를 정말 싫어했다. 다른 손님들과 웨이트 스태프들의 시선을 보면 내가 일어섰거나 갑자기 무모한 기분이 들었을 게 분명했을 것이다. 나는 계속 와인을 더 시켰다. 술을 많이 마시면 슬픔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내 한심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와인잔을 쳐다보면서 더 공허함을 느꼈다.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 실례합니다. 혹시 킴벌리의 남편입니까? 제가 찾아보니 그들의 바이브에서 내 또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대머리와 그 여자는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서 낯익은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들이 정확히 이 커플인 킴벌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킴벌리의 남편이에요. 예전에 대머리 남자에게 물었을 때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제 이름은 재윤양입니다. 저는 ST 앤드루즈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ST 앤드루즈라는 이름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자체도 그랜드였고 역사적으로 명성으로 유명한 대규모 신도가 있는 유명한 교회의 역사를 고려하면 아마도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옷가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감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에게서 같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둘 다 봉건적이고 특수한 세계예요.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아가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당신 아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킴벌리의 조언 덕분에 킴벌리가 정말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5년 전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괴로워하다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 우연히 지나가던 킴벌리가 말을 걸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기대의 무게가 그녀를 질식시켰을 것입니다. 민형어는 아마도 그 깨달음이 민형어에 대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민형어는 필사적으로 나를 말리려 했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열성적으로 말하더군요. 약혼자 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해주시는데도 솔직하게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과연 약혼자 부모님의 이상형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있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 믿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민형어가 내 옆에 있는 나만큼 가치 없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형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나는 민형어가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형어가 여전히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확고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너 모닝콜 받았어? 언제 또 만나자. 재빠르게 연락처 적어서 건네주고 계산서를 내고 서둘러 식당을 나갔어. 비가 쏟아지고 탁사들이 윙윙거려. 처음에는 한 마리 잡을 생각이었어. 택시를 탔는데 모두 꽉 차서 킴벌리까지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양복을 흠뻑 적신 비를 뚫고 달렸어. 아마도 지나갈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대한 빨리 킴벌리에게 가세요. 킴벌리도 20분 정도 달려 큰 걱정을 안고 나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어요. 이 공원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우리 여기서 첫 데이트를 했어요. 숨이 차요. 주위를 둘러보며 민형어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기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고 확실히 내 직감은 민형어에 딱 맞았습니다. 뼈까지 흠뻑 젖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민형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눈이 부어오르고 붉어져서 그녀가 울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젖으면 안 돼요? 어쨌든 괜찮아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킴벌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에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던 것 같습니다. 불임 치료 진단 결과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이전에 위를 만났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이슨. 그래서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족 사업에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둘 다 놀라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보다 더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가업과 상속인에 대해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 말고는 너 제이슨은 없어. 비가 계속 쏟아지자 우리는 서로를 꽉 붙잡았지만 그 순간 닿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온기.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형어는 다시 한번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불평했지만 다음 가장이 제가 될 테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내 길을 따를 것입니다. 내 유산에서 물러나도 상관없어. 그게 문제가 될까? 제이슨과 내 말에 아빠와 엄마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현재의 가장은 내 아버지지만 그는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옷가게의 성공은 주로 나 덕분이다. 우리 아빠 아마도 지금은 그의 후계자를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와 민형어와의 관계를 더 이상 방해하더라도 나는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민형어를 약간 절약했고 옷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밤 나는 다시는 민형어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윤 양과 그의 아내의 예를 따라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규고의 이름은 정호육입니다. 3살짜리 소년 민형어는 정호육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기쁨을 나누며 우리를 지켜보며 데이비드는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